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23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극단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저께 월요일 날은 상승 마감, 어저께는 양시장 모두 동반 하락 마감, 오늘은 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미 증시가 고가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은 매물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 전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적어도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상승 출발을 하긴 해줬어요. 오전에 상승 출발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 이후에 큰 하방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양시장 모두 굉장히 빠른 폭으로 지수들이 등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오전 변동성은 상당히 좀 심각했었고요.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었던 것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건 뭐 제가 간다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갔기 때문에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반도체 섹터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이 오늘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좀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이 반도체 섹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이 오늘 좀 나온 거고, 어차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이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면서 지수 역시 상승으로 전환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오전부터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심전도 그 표시가 되듯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었고, 장중 순환매 지속이 형성되면서 수급 이동, 이 수급이 바이오주 쉬어가면서 이제 반도체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 주도 테마들이었고, 제가 어저께 또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전후 복구 관련주를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했는데, 이 전후 복구 관련주도 오전 초반 강세 흐름을 형성을 했죠. 내일 이슈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미국 9월 기존 주택 매매, 이거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고요. 연준 베이지북 드디어 또 나오고, 미국채 20년물 2차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좀 이게 굉장한 우리 시장엔 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관심 섹터 어제와 동일하게 AI 반도체 관련주, 제가 어제도 이 섹터 관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나왔고요. 전후제공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관심입니다.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어제 말씀드렸었던 SG는 이미 3,200원의 수익실은 오늘 좀 진행을 했는데 다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고요. SY 스틸텍 역시 오늘 음봉 나오면서 다시 매수 구간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오늘 눌림목자리 나왔는데 이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전후 복구 관련주들부터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아주 극적인 반등이죠. SY 스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저는 고급방에서 계속해서 리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 구간에서 이 첫 수봉이를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요 부분부터 이제 매수 구간을 잡아갔는데, 사실상 요 구간에서 거의 본격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실현 한번 하고요. 다시 매수해서 수익 실현, 또 다시 매수해서 지금 수익 실현 단계에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이 SY 스틸텍에 대한 우리의 매매 대응 전략은 거의 잘 들어맞았는데, 사실 전후 복구 관련주라고 해서 SY 스틸텍 이외에 이전에는 SY를 중점적으로 또 매매를 했었고요. SY 스틸텍의 모회사죠. 여러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제가 어저께 이제 시크릿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 바로 SG입니다. 어제 이제 무료방에도 그렇고 고급방에도 그렇고 모든 회원분들 다 일단 그냥 가격적인 부분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3,000원 이하 구간 매수 적극적으로 뭐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어제 사실 종가가 2,875원 끝났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6%가량 상승하면서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오전 초반에 15%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3,200원에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지금 SG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었던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수봉이로 보면서 이 구간에서 횡보 구간이 나온 거고요. 오늘 이제 디데이를 맞아서 상승 흐름이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트상으로 보면서 이거는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명분이나 내용이 지금 좀 약화되더라도 고유할 수 있는 것이 차트 때문인데 그 차트가 기가 막히게 제 기법대로 들어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G 수익 실현하면서 일부 물량 남겼는데 내일 눌림 자리 나오면 다시 들어가도 돼요. 사실 SG가 오늘 상승하는 건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이슈 때문입니다. 요거는 요 HTS에 있는 걸려있는 뉴스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걸려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제가 어저께 이거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요 금액을 뭐라 그랬어요? 전후복구 사업에 거의 한 1,000조가량의 사업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650조 이게 작년에 나왔었던 금액이에요. 작년에 분석했었던 금액이고 작년 그것도 초입니다. 작년 초에 분석했었던 금액이라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커졌을 겁니다. 여기서 조 단위의 매출 창출할 것이다. 제가 어저께 그랬죠. 우리나라 1년 예산 650조 정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우크라 재건의 사업비인데 이 중에 1%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다. 엄청난 금액이죠. SG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들이 오늘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도 확전 양상 또 중동도 확전 양상 다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산주가 수혜주로 되는 것은 이 무기라든지 탄약 이런 부분은 소모품입니다. 이제 방산주를 우리가 볼 때에는 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나토 연합국에다가 GDP의 1%씩을 방위비로 내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국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 정말 무기를 구매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기를 수출하게 되는 쪽이 방산주로서 성장을 한 거고 스페코나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쪽은 테마성입니다. 물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주지만 이런 쪽보다는 방산주를 볼 거면 이런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형주 방산주가 아니라 저처럼 한 수 더 앞을 본다면 어차피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확전이 되는 이 구간이 종전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휴전을 하던 누구의 승리로 끝나던 종전이 되는 순간 바로 이 재건사업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재건사업주는 방산주가 상승하면 재건주를 무조건 봐야 돼요. 전쟁 이후에는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좀 해봤고요. 뉴스 기사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트럼프 인베스팅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들에 속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대통령을 해본 사람입니다. 글로벌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 종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선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이게 이슈화가 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도 이제 극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 최저가 찍었죠. 57,100원. 그랬다가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6만원 터치를 했는데 요 등락폭이 5%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 등락을 보였다는 건 거의 뭐 일반적인 종목은 상한가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 종목에 오늘 매매가 된 거래 자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구조가 오늘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도세로 전환이 됐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로 전환됐네.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 1,300억 가량 매수를 했는데 막판에 또 던졌네 이놈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순매수 추이를 좀 봐야 되겠는데 시간대별 투자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대별 투자가 여기 안 되는구나. 야, 외국인들 요거 참 재밌게 노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장 마감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회원 여러분들한테 요거 제가 지금 HTS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못 찾고 있는데 요건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외국인들이 또 매도했죠. 근데 이게 장 끝나기 직전까지 분봉 한번 보죠. 요 한인시 2시가 되기 직전까지는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1,300억 가량 순매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다 팔아 제낀 거네요. 요 마감 동시 효과에 다 던진 것 같은데, 뭐 좋아요.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일자별로 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최고점을 만들던 요 시기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은 6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날이 85,000원이 가던 날이었어요. 1조 원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1조 원 가량 매수를 했는데, 이때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9월 3일 이후로, 오늘도 이제 순매도로 정리가 됐으니까 9월 3일 이후에 지금 1조 한 2천억 가량을 팔고 있어요. 1조 2천억이래. 12조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6조를 산 다음에 지금 12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에 샀던 물량이 아니라 그 전에 물량까지도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있던 물량 해봐야 지금 언제적일까요? 지금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23년에 사던 물량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중간중간 전부 이걸 다 우리가 수급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삼성전자의 옛날 예적부터 외국인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가장 최근의 매매 행태로만 보면요, 가장 최근이 가장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계속 추세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요렇게 중간중간 하락 구간들 그렇게 깊지 않았거든요. 추세를 지키고 갔단 말이죠. 추세를 지켜주고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와도 추세를 지키고, 한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를 지켰단 말인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히 요것만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요, 지금 팔고 있는 12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 옛날 예적에 있던 거 그거를 파는 거야. 그 계좌를 가서 팔아. 그럴까요? 그럼 뭐 수익 실현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최고점 자리에서 특히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6조를 남았습니다. 그거 지금 63,000원 평균 단가, 63,000원이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63,000원 평균 단가 잡고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손실입니다. 근데 지금 12조를 팔고 있죠. 중간에 공매도 물량이 끼어 있어요. 공매도 물량으로 한 7천억 가량 공매도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요거는 7천억 매도와 7천억을 공매도한 거가 7천억을 다시 대주로 갚은 걸 치면 1조 4천억 정도가 빠지겠죠. 그래봐야 10조 가량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 이 공매도로 인해서 7천억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9조 가량이라고 쳐도요, 어쨌든 간에 위에서 매수했었던 물량을 지금 손실 보고 팔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개인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순매도로 잡혔어요. 물론 이날 산 개인 계좌, 이날 매수한 개인 계좌, 이날 매수한 개인 계좌 다 다르죠. 개인들 계좌는 다 쪼개져 있으니까 누구는 손실, 누구는 수익일 거예요. 수익인 사람은 적어도 한 이틀 전에 산 사람은 지금 수익이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적인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얘가 턴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내려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해서 기자들은 이걸 보고 눈물의 개인 투자자, 외국인 통수 또 맞았다, 삼성의 뒤통수 또 맞았다, 또 배신당했다.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손절했다면 눈물 흘리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산 사람이 턴에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팔면 그건 눈물이 아니죠. 수익 실현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은 매수해서 다음날 바로 오르길 바라는 종목이 아니고 다음 분기를 보면서 매수하는 게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기사 제목을 눈물의 개인 투자자라고 쓰는 기자들은 정말 기레기라고 불러도 좋아요. 이들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의 논리와 주식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자마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 8조 원의 지금 이 외국인들이 저기 7월 11일까지 6조라고 얘기했는데 요 중간 부분에서 1조 5천억 더 태웠거든요. 8조 가량이에요, 다 합쳐서. 8조 원의 매수를 한 외국인들 지금 그거 8만 5천원에서 한 거 6만 3천원을 때리고 있는 외국인이 눈물을 흘리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그걸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그 판돈으로 들어가서 메꿀 수 있겠지만 단순히 삼성전자 안에서만 보면 엄청난 차익, 엄청난 금액을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리 9천억 사면 뭐합니까? 많이 샀다 그러죠. 이거 팔아서 바이오로직 사서 수익 본 외국인 있는데 근데 그거 9천억이지만 이거는 지금 12조를 손절 때리고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지금 울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일 겁니다. 기사 제목 바꿔야 돼요. 그리고 떠나는 외국인들, 삼성전자 손절치고 있는 외국인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팔고 있고 오늘도 들어오는 척 하다가 마지막 좀 당황했어요. 아까 마감 시황 올려드릴 때 제가 그 수급 동향 보고 1320억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 올려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거 잘 보고 있는 거지 방송 중이라서 지금 못 건드려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샀다가 또 빠르게 지금 마감 조가에 팔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지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좀 메꿔보려고 한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1300억 긁어 모아서 위에다 갖다 때린 거예요. 이거 5% 당일 등락에 요 5% 해봐야 얘네들 못 되고 하면 3% 정도인데 지금까지 매도한 거 얼마인데 얘네들도 지금 복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는 지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락 구간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외국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을 보이면서 하이닉스까지 상승을 했죠. 하이닉스는 4.3%. 뭐 이제 삼성전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제가 지금 하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살기나 고수회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추천드리는 것은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9월 9일날 제가 방송이 나갔었을 거예요. 달력을 보면 9월 9일 월요일에 고수회전 방송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 얘기를 드렸습니다. 9월 9일에 드렸다는 건 요 날이고요. 그 다음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9월 19일날 나왔거든요. 자, 요 9월 9일날 제가 방송을 했는데 9월 9일 언제야? 요 날이죠. 9월 9일날 방송이 나갔는데 이 방송을 녹화한 시점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얘가 올라갈 때 좋다 상승할 때 좋다고 하이닉스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부터 대본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을 이날 녹화했고 이날 방송이 나간 건데 방송 나간 다음에 모건스탠리 보고서로 최하점 찍고 나서 그대로 반등 나왔죠. 내 얘기가 맞았다 하고 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좋은 상황에서 좋다는 얘기는 누구나도 할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다고 비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좋은 상황인데 야 진짜 안 좋다 갖다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야 안 좋은데 얘가 지금 안 좋은 건 과열 구간이 지났기 때문이야. 차익 매물 나온 거고 시장 영향까지 겹쳤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으로 꼬인 거지 얘가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낮은 가격이야. 더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든지 방향을 얘기해줘야지 지금 뭐 다 올라간 거 보면서 좋아요. 다 떨어진 걸 보면서 나빠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하이닉스는 계속 그런 측면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또 그 얘기도 했죠.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 또 과열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그냥 영원히 계속 쭉 오르는 게 아니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그 조정받았던 정고점을 돌파하면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이런 식의 상승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곧 있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그 디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구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19만원 넘어갈 때 매도라고 했으니까 벌써 뭐 며칠 동안 수익 실현 구간이고요. 지금 이제 남은 물량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더 오르면 더 팔고요. 떨어지면 판 만큼 다시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제가 공식적으로 문자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금좀 있는 분들의 방향성을 계속 이거를 설명을 드릴 뿐인데 문자 리딩으로 제가 여러분 고급방 회원분들이랑 매매한 종목은 좀 더 작은 볼륨이 좀 작은 대신에 더 통통 튀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리딩을 해드리니까 그런 종목들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이 유튜브 방송 꾸준히 청취하시면 어떤 종목들 하는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양면인데, 내일 새벽 5시 뒤에 봐야겠죠. 테슬라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내일 새벽 5시에요. 원래 여기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량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가 올랐어요. 상당한 상승폭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대수에서 시장이 예상한 가이던스보다 1000대가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차량 인도량은 곧 실적이에요. 실적의 바로미터인데 이번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빠져야 될까요? 작년 이맘때보다 차량 인도량이 6% 증가했는데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직 확실치 않지만 제가 볼 땐 주당 순이익이 작년 전년 동기보다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거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충격을 더 크게 받겠지만 그게 되면 테슬라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어제 나온 오늘인가요? 이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죠. 이 호실적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내연기관 실적은 그대로인데 전기차 실적이 굉장히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북미 지역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건 새로운 신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반에 이제 신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동안 계속 투자하고 있었던 로보택시가 실망감을 줬지만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테슬라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나서 내일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 실적까지 지켜봤는데요. 사실 오늘 고급방에서는 종목을 여러 종목 들어가긴 했지만 무료방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주에서 하나 보자면 이건 해외 주식이죠. 여러분들에게 미래반도체를 꼭 요번에 다시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15일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미 들어가서 수익을 받고 지금 다시 준비 중인 건데 반도체 유통 그리고 AS라는 전문 기업, 삼성 거의 산하기업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래반도체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가장 크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미래반도체 잘 보시고 또 하나를 얘기를 드린다면은 제넥신 한번 보십시오. 얘가 오늘 굉장히 위아래를 크게 움직였는데 제가 매수하고 싶었던 가격이 바로 지금 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제넥신 같은 경우가 오늘 저희한테 매수가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올 때 그냥 매수를 해뒀는데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 당뇨로 인한 신부전에 이제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한국 파마가 더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대장은 제넥신이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의 테마성의 움직임에 단기 매매용으로 한 번 더 시세를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까지 한번 시크릿 종목으로 오늘 보시고 내일 시장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모두들 수고들 하셨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장도 우리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내일 장도 활발한 매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